안녕하세요. 헤라TV입니다. 공유한 고배당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퀴라소 대 코트디부아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퀴라소는 1무 1패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승리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수비적으로만 나서기보다는 역습을 적극 활용하는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중원 활동량과 빠른 측면 전환은 강점이다. 상대 압박을 벗겨낸 뒤 측면 스피드를 활용한 직선적인 역습은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다. 또한 한번 분위기를 타면 과감한 중거리 슈팅과 측면 공격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팀이다. 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수비 조직력 역시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팀을 상대로는 실점 위험이 높은 편이다. 코트디부아르는 1승 1패를 기록 중이며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프리카 강호답게 뛰어난 피지컬과 강한 압박 능력을 갖춘 팀으로 상대를 힘으로 몰아붙이는 경기 운영이 강점이다. 특히 세트피스와 공중볼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측면 돌파 이후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도 위협적이다.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아 상대 빌드업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좋고 중원 장악력 역시 퀴라소보다 한 수 위로 평가된다. 다만 경기 운영이 세밀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리드를 잡은 이후 집중력이 떨어지며 불필요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는 점은 변수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초반부터 치열한 흐름이 예상된다. 퀴라소는 수비 후 역습을 노리겠지만 전체적인 전력과 선수 구성에서는 코트디부아르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코트디부아르의 강한 압박은 퀴라소가 가장 약점을 드러내는 후방 빌드업을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무기다. 경기 초반 선제골만 나온다면 퀴라소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퀴라소가 수비적으로 버티며 저항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체급 차이와 결정력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은 코트디부아르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경기 에콰도르 대 독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콰도르는 1무 1패로 조별리그 탈출을 위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남미 특유의 강한 활동량과 빠른 공수 전환이 최대 강점이며 측면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전개는 상당히 위협적이다. 특히 상대 진영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볼을 탈취한 뒤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는 공격 패턴은 독일 입장에서도 경계해야 할 요소다. 세트피스와 공중볼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한 번의 기회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팀이다. 다만 후방 빌드업 안정감이 떨어지고 강팀을 상대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점유율을 내주며 장시간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집중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독일은 2연승으로 이미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조일이 수성과 대회 흐름 유지를 위해 이번 경기 역시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가장 큰 강점은 중원 장악력이다. 짧고 정교한 패스를 바탕으로 상대를 끌어내고 공간이 생기는 순간 침투 패스를 통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낸다. 전방 압박 역시 강력해 상대의 빌드업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미 조별리그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수 밸런스도 매우 탄탄하다. 다만 32강 진출을 확정한 만큼 일부 로테이션 가능성은 변수로 볼 수 있다. 에콰도르는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라 수비적으로만 운영하기 어렵다. 결국 어느 시점에는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공간은 독일이 가장 잘 공략하는 영역이다. 독일은 점유율과 중원 장악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에콰도르가 특유의 활동량과 역습으로 맞서겠지만 경기 전체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에서는 독일이 한 수위다. 에콰도르의 동기부여는 분명 강력하지만 전력 차이와 경기 운영 능력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는 있어도 승부의 추가 독일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베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 일본 대 스웨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1승 1무를 기록하며 조별리그 통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받는 조직력과 정교한
패스 플레이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팀이다. 특히 중원에서의 유기적인 패스 연결과 강한 전방 압박은 일본 축구의 가장 큰 강점이다. 짧고 빠른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할 수 있다.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도 뛰어나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높은 점유율에 비해 마무리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신장이 좋은 팀을 상대로 세트피스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이번 경기 역시 스웨덴의 제공권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스웨덴은 1승 1패로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럽 특유의 탄탄한 피지컬과 조직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특히 세트피스와 공중볼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며 수비 이후 빠르게 전개하는 역습의 위력도 상당하다. 일본처럼 점유율을 중시하는 팀을 상대로는 라인을 내린 뒤 한 번의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승부를 보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의 세밀함에서는 일본보다 떨어지는 편이다. 점유율을 내주고 오랜 시간 수비에 집중할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지고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번 경기는 일본의 점유율 축구와 스웨덴의 수비 역습 축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기다. 일본은 경기 내내 공을 소유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고 스웨덴은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구축한 뒤 세트피스와 역습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객관적인 전력과 전술 완성도에서는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은 일본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유형의 팀 중 하나다. 강한 피지컬과 제공권 그리고 조직적인 수비를 갖추고 있어 일본이 쉽게 공간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 일본이 경기 내용에서는 우세한 흐름을 가져가겠지만 스웨덴 역시 꾸준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쪽으로 크게 기울기보다는 팽팽한 접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번째 경기 티니지 대 네덜란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티니지는 2연패로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려있다. 마지막 경기에서 반전을 노리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유의 조직적인 수비와 강한 활동량은 여전히 강점이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세밀한 부족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비에서는 두 줄 블록을 형성하며 상대 공간을 좁히는 능력이 준수하고 볼을 탈취한 뒤 빠르게 측면으로 전개하는 역습도 위협적이다. 그러나 강한 압박을 받으면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고 단조로운 롱볼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 들어 공격 마무리 과정에서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선제 실점 이후 경기 운영이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도 자주 노출됐다. 네덜란드를 상대로는 수비 집중력을 경기 내내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네덜란드는 1승 1무를 기록하며 조선두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원 장악력과 패스 플레이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에서 이번 조 최상위 수준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짧고 정교한 패스를 통해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를 끌어낸 뒤 침투 패스와 측면 전개를 활용해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도 안정적이며 경험 많은 선수들이 많아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 또한 우수하다. 무엇보다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도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강점이다. 티니지가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네덜란드는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 체력을 소모시키는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는 티니지의 수비와 역습, 네덜란드의 점유율 축구가 맞붙는 전형적인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티니지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네덜란드는 조급할 이유 없이 자신들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분명하다. 중원 장악력, 공격 전개 완성도, 선수 개개인의 기량 모두 네덜란드가 한 수위다. 티니지가 수비적으로 버티며 저항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을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네덜란드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며 티니지의 수비 조직력도 90분 내내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기 튀르키예 대 미국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튀르키예는 조별리그 2연패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남은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며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특유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바탕으로 상대를 흔드는 것이 가장 큰 무기다.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뛰어나고 측면 자원들이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위협적이다. 상대 진영에서 강하게 압박하며 흐름을 가져오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다만 이번 대회 내내 수비 조직력이 불안했다는 점은 큰 문제다. 측면 공간을 내준 뒤 중앙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됐고 실점 이후 경기 운영이 흔들리는 모습도 자주 노출됐다. 결국 튀르키예는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뒷공간 리스크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2연승으로 조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사실상 토너먼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 그리고 뛰어난 활동량을 앞세워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 특히 측면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전개는 매우 위협적이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미국의 카운터는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미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공격력과 결정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조기 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경기 운영에서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로테이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경기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튀르키예와 여유 있는 위치에 있는 미국의 상반된 상황이 맞물리는 경기다. 튀르키예는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상대의 공격적인 운영을 활용해 역습 기회를 노릴 전망이다. 객관적인 최근 경기력과 조직력에서는 미국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승점에 대한 절박함이 크지 않은 반면 튀르키예는 사실상 마지막 경기라는 점에서 동기부여 차이가 상당하다. 튀르키예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경기는 생각보다 열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역습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겠지만 튀르키예의 강한 압박과 승리에 대한 의지가 맞물리면서 쉽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6번째 경기 파라과이 대 호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라과이는 1승 1패를 기록하며 32강 진출 여부가 걸린 중요한 일전을 맞이한다. 남미팀 특유의 끈질긴 수비 조직력과 강한 압박 그리고 빠른 역습이 가장 큰 강점이다. 특히 중원에서 상대의 패스 길목을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볼을 탈취한 이후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카운터 어택의 완성도가 높다. 몸을 아끼지 않는 투지와 거친 압박은 상대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요소다. 다만 지공 상황에서는 공격 전개의 세밀함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올 경우 공격 루트가 단순해질 수 있으며 세트피스 수비에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파라과이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역습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호주는 1승 1패로 파라과이와 같은 승점 상황에 놓여 있다. 피지컬과 활동량 그리고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이 가장 큰 무기인 팀이다. 특히 공중볼 경쟁과 제공권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득점 기대치가 높다.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능력도 준수하다. 반면 발밑 기술과 세밀한 패스 플레이에서는 파라과이보다 다소 떨어진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빠른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도 적지 않다. 이번 경기 역시 세트피스와 제공권을 최대한 활용해 파라과이 수비를 흔드는 전략이 예상된다. 이번 경기는 서로 다른 색깔의 축구가 충돌하는 승부다. 파라과이는 수비 후 역습, 호주는 피지컬과 세트피스를 앞세운 정면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라 경기 초반부터 상당히 치열한 몸싸움과 압박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가 제공권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의 세밀함과 역습 완성도에서는 파라과이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흐름은 오히려 파라과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호주가 압박과 세트피스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겠지만 결정적인 순간 한 방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파라과이가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